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적 함의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캄보디아인의 전통적 세계관인데 그림 보이시죠? 오른쪽 그림에 보면 캄보디아인의 전통적 세계관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캄보디아인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왕을 존경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길 앞에 심지어는 자기 집이나 가게에 스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 앞에 정말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시주하는 일을 그 단순히 불교인이다, 지금 내가 어떤 스님한테 시주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왕에게 나의 마음을 바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단순한 명목적인 불교 국가가 아니라 아직도 불교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물론 뭐 그것이 완벽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인들의 세계관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캄보디아인들의 세계관에 자로잡힌 그 왕의 위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치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정말 캄보디아인들의 세계관에만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이런 논문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캄보디아인의 문화, 의식, 습관, 본능, 양심 등의 정신적 그리고 영적 심장부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위치할 때 온전한 캄보디아인 자립교회, 민족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함의를 내렸습니다. 두 가지 2번과 3번은 약간 보조적인 역할인데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많은 캄보디아인이 1975년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주요한 또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오늘도 우리 윤대진 목사님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한국에 있는 5만 명 이상의 캄보디안 디아스포라가 캄보디아 본국 개신교회 자립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와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미래지향적 함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함의를 미리 드리면은 첫 번째가 캄보디아 내에 이러한 자립교 사례가 있는가, 어떤 분이 물으셨고 그 부분을 또 지도교사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것 때문에 설문조사는 할 수 없고 제가 가진 경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캄푸스에 있는 프레 성크루 교회를 제가 지금 15년째 처음부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15년 동안에 제가 가지지 않았던 것, 즉 하지 않았던 것 5가지, 했던 것 2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저는 그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설립자가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교회를 풀타임으로 담임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1년에 2-3번을 제외하고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즉 강도권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저는 그 교회의 지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지도력은 갖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동로회 남부시찰에 임시 목사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인 교회 리더십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고 행정적인 리더십만 갖고 있고 목회와 모든 강도권을 그 현지인 평신도가 갖고 있으며, 마지막 제가 하지 않은 것이 정기적인 재정 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직접 개척하던 교회도 있지만 그 교회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자그맣게 모델로 내세웁니다. 두 번째, 캄보디아 주재 외국인 선교사의 자세를 생각할 때 눈높이, 우리 어떤 마음이나 영적인 기준까지도 그거를 캄보디아인과 수평적으로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정주의와 물량주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해를 충분히 하실 줄로 믿고요. 캄보디아인의 마음속에 있는 개신교의 참된 위상과 역할을 생각할 때 제가 논문 본문에는 썼지만 천주교가 500년 정도, 개신교가 1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캄보디아인들의 불신자든 심지어는 신자든 그분들의 진정한 마음속에 위치와 역할은 아직도 중심부에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마음속에 들어왔기는 들어와 있는데 무언가 이렇게 서먹서먹한 또는 문화적으로 아직까지도 하나 되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이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죠. 뭐 돈은 갖다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것이 그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캄보디아 주재 한국인 선교사의 역할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 각자 속한 교대는 연합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주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공교롭게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회장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26대 회장입니다. 그러면 26년 동안 주캄 한인 선교사회가 역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구개발 분야를 뭐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회사나 단체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분야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안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하는 역할은 생각보다 없고 전임 회장단, 시니어 선교사 그 정도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의 결론으로 이제부터는 주캄 한인 선교사회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사역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내세우면서 구체적으로 초교파적인 기준으로 교회 사역 매뉴얼을 제정한다든지 자발적인 시행을 위한 어떤 동력을 불어넣는다든지, 그러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해서 많은 800여 명 넘는 한인 선교사 회원이 좀 샘플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동역을 하고 있는 많은 서구권 선교사님들이나 캄보디아 개신교회에서는 한인 선교사를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기도 하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베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언어도 약하죠. 경험도 말이 20년이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가면서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우리 교인들과 또 교회 지도자 그리고 석구권 선교사들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3분만 쓰고 아마 제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6장. 결론을 저는 두 가지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가 아닌 삶으로의 영향력. 이제 선교사의 입장에서 특별히 저도 장로교에 속한 목사이고 선교사지만 종교나 제도나 신학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종교나 제도나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되 그 부분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핵심적인 역할, 정말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목숨을 걸게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종교나 제도나 신학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 선교사, 특별히 한국인 선교사는 캄보디아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하다. 사실 저도 그런 실수가 많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선교사, 목사, 교사, 교수, 교회 지도자라는 직분과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캄보디아인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했는지 궁금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먼저 해야지,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았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 이런 생각에서 마치 고자세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전략과 정책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온정주의와 교회 자립의 관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구제를 앞세우고 물질을 앞세우고 결국은 그런 것들은 캄보디아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선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 활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캄보디아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구제단체, NGO가 혼동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는 정말 말씀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NGO하고 선교단체가 교회하고 구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지만, 선교사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캄보디아인들은
생각보다 그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법에서 실정법에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 선교단체에서 구제를 할 수 있지만 구분하고 있잖아요. 종교단체인 교회와 NGO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캄보디아인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앙코르와트를 뛰어넘는 제자 양육. 아까 말씀처럼 A그룹에서 B그룹을 향해서 묻는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을 B그룹이 다 하고 있다라는 그 답변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하, 누구든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제자를 양육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것보다는 역할 분담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과 목회는 현지인 캄보디아인이 하게 하고 그러나 그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그런 것들은 선교사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선교사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 스스로 교회를 담임하고 선교사 스스로 모든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언제 교회의 자립이 될까? 리더십 이용이 될까?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저는 이 시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말 제언입니다. 부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캄보디아 개신교회와 모든 교인들 또는 선교사들과 크메르 복음교회, 크마의 이벤젤리컬 처치와 정례적인 만남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CMA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KC가 그동안 거의 50년, 60년 된 역사를 이야기하고 정말 시행착오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선교단체, 개인 이런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이 충분히 캄보디아인들의 문화와 역사, 정말 세계관을 존중하는 캄보디아인 기존 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채널로 저는 크마의 복음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가 갖고 있는 책무가 굉장히 큽니다. 한인 선교사에 등록된 선교사님들이 800여 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사회가 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를 최하 1,500명, 많게는 2,000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숫자의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들이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건 정말 저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되면서 자연스럽게 1년 반 뒤 2023년 1월은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그리고 한인 선교 30주년을 만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모습을 보이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결론은 제가 캄보디아 장로교 동로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캄보디아 동로회도 섬기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처음에 10년 동안 캄보디아 장로교 공의회 그리고 만 8년 동안 지금까지 캄보디아 장로교 동로회를 섬기면서 18년 동안 지도력이 100% 한국인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라는 질문을 저는 주님께 드리면서 또 모든 노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캄보디아인 목사가 리더십을 이어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한 리더십 이양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교회 자립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교단이라는 캄보디아 장로 동료에만 있었지 모든 목회나 설교나 교회 목양은 개교회별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산만 쓰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개교회주의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정책과 입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회에서 그런 일을 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속해 있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캄보디아 교세 연구원이 푸놈펜에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작년에 출판한 100 Years of khmer Mission 책을 참조하면서 정말 역사 앞에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캄보디아 개신교회가 자립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대로 그냥 오늘 나눠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그 논문에 대해서 또 요약에 대해서 두 분의 논차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한 분씩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석환 선교사님 논찬해 주시죠.
네, 제가 share screen 가능한가요? 시도해 보세요. 오케이. 그 오케이. 돼요, 제가 안 돼요? share screen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네, 윤혜미 보이죠? 선교사님께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꺼주세요. 우리 윤혜민 선교사님, 우리 장원영 선생님 지금 그 화면 공유를 거기서 꺼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캄보디아 개신 교회사에 나타난 자립 정책 연구 그 파워포인트를 그러니까 화면 공유를 한번 이건 또 전호진 안 돼요, 목사님? 네,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네. 되나요? 네, 됐습니다. 캄보디아 그- 연구원 발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 장완익 교수님은 워낙 유명하시고 많은 일을 하셔서 우리 장완익 선교사님의 그 페이퍼를 벌써 제가 깜장신 신학교의 그 강의로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박사학위 마치신 거 축하드리고요. 박수 보냅니다. 저에게 15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논찬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다음에 이번에 주신 캄보디아 개신교회사에 나타난 자립 정책 연구 그래서 주신 것도 읽으면서 한 10가지 포인트, 15분 동안 한 10가지 포인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테크니컬한 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고 페이퍼를 쓰고 그 다음에 페이퍼 쓴 것들이 책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왜 풋노트 했었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논문의 프린시플은 진짜 논문에 갈 필요가 없는 걸 풋노트에 쓰고 나중에는 풋노트를 없애버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풋노트를 대신 쓰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발표하시면서 거의 중심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풋노트에 들어가기보다는 아예 그냥 원본에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그 페이지 3에 이번에 그 주신 요약 거를 얘기합니다. 페이지 3에 나온 거 보면 이론적 배경,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자립.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으로 그 십자가와 뭐 자기에 대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좋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에 그 교수님 오 목사님 자꾸 끊기는데 오 목사님 일단 비디오를 꺼보세요. 혹시 또 오 목사님 지금 어디 미국이 아니신가 봐요. 미국에는 인터넷이 그래도 꽤 괜찮은데. 목사님이 어떻게 됐나? 완전히 나가셨나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이교육 선교사님 준비되셨으면 먼저 논찬 하실래요?
오 목사님은 아무래도 지금 인터넷 문제 때문에 저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오 목사님이 아예 계신가? 예, 안 가신 거 나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다시 오시면 이어서 하고 우리 이기우 선교사님 예, 음소 제거해 주시고 먼저 논찬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우 선교사님 들리세요? 아이고 이기우 선교사님도 안 들리시나? 들리시는구나. 예. 어떻게 예. 이기우 선교사님 마이크 켜주시고 이기우 선교사님도 또 어떻게 오늘 논찬하시는 분들이 이기우 선교사님 오늘 논찬하시는 분들이 예,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해요? 예예. 오 목사님은 지금 안 보이세요 아예. 예예. 오 목사님은 지금 안 보이세요. 예, 예. 그 어떻게 공유 화면이 보입니까? 네. 여기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음? 어,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은 모양인데요. 그럼 좀 기다리는 동안 계시나요? 어떻게 예, 다시 들어왔네요. 보이십니까? 예예. 한 번만 더 시도해 보시죠. 예, 예. 늘 염려하고 우리가 지금 탐장신이 온라인으로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인터넷에 달려 있어가지고 늘 그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네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작을 해요? 네. 예, 장완희 선교사님의 논문은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귀한 사역의 자료가 됨을 우선 말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교회의 자립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오랫동안 실천해온 현장 선교사이기에 교회 사역을 하는 선교사의 화두를 논문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평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만약 저자 자체가 캄보디아에서 많은 자립교회를 이뤄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논문에서 입증할 수 있었으면은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논평 자체가 뭐 논문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제 마음속에 부딪혀 있던 것들, 정리된 것들 이런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이 저자의 이 논문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자의 내용이 뭔지, 논문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할까요? 본 논평자는 저자의 논문 전체 내용과 초록 발제본을 보면서 설문지를 통해서 논증을 찾는 논문 형식에 대해서 익숙지 못함을 느끼면서 여러 번 목차를 보고 내용을 검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같은 말의 반복과 설문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형태가 저한테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고요. 논지와 논증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구조 자체로서는. 그래서 일단 논문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정리하는 것에 에러를 느꼈지만은 다음과 같은 논문의 맥락을 파악하고 이제 논평을 했습니다. 이 논문은 지난 98년보다 그냥 100년으로 잡아서 이야기할게요. 100년의 개신교 선교 결과로 나타난 현재의 캄보디아 교회가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원인을 알아보려는 저자의 호기심과 현재 캄보디아 교회의 자립을 위해 한국 선교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답답한 마음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작성되었다고 본다. 저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하는 상태에서 잘 안 들리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동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기존에 좀 오래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어떤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어 나가면서 저자의 생각을 파악을 해 나갔는데요. 저자는 자립에 대한 신학적 고민보다 초대교회의 모델로 교회는 처음부터 자립이었다라는 명제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크메르인들은 앙코르 제국을 건설한 민족이므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민족이므로 교회의 자립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발제자도 처음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읽기는 제대로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자의 논지는 잠재력이 충분한 khmer 민족이 자국의 민족 자립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점이 민족 자립 교회, National Self-Supporting Church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national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missionary라는 말이고요. 자립이라는 교회의 반대말은 미자립 교회가 되겠죠. 지금까지 이 말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그 캄보디아 교회를 해왔는데 선교사 교회였고 미자립 교회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고 그것을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를 위해서 한국 선교사들은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선교사 세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의 자립교회 개척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고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캄보디아 교회는 캄보디아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조직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자는 캄보디아 장로교회를 배경으로 하여 캄보디아 개신교회사에 나타난 자립정책 연구를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와 인터뷰를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해석한 저자의 함의에 따른 결론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953년부터 70년까지 선교를 전담했던 CNMA였으며 그 결과 일부 교회 사역자는 교회 사역을 중단하는 경우도 CNMA 외의 여러 기독교 단체와 선교사가 입국함으로 일관된 교회 자립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는 못하였다. 생존 문제가 달려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 자립보다는 정말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더 이제 문제가 많았다라는 그 말로서 자립은 꿈도 꾸지를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캄보디아 개신교회에는 전 세계 교회에서 파송한 다국적 선교사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 선교사는 캄보디아와 유사한 농경문화권, 교회 개척에 대한 열심 등을 배경으로 사역했지만 캄보디아 개신교회 자립 정책의 연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나간 미래에서 선교사들이 다른 수는 그랬다라는 것을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논지가 주된 문제는 캄보디아 교회의 외교와 캄보디아인에 대한 무지와 교회 자립에 대한 무개념에 따른 온정주의와 물량주의라고 보면서 저자는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선교사는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을 철저히 살펴야 하며 개인주의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캄보디아인의 시민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무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교회 자립에 대한 무개념이 많았다라는 것을 그냥 조금 넣긴 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는 선교사의 온정주의나 물량주의가 아닌 9에서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크메르 민족의 영적 정신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일깨움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짓는다. 그래서 초점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일깨워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자극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저의 테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언으로 2003년 하나의 캄보디아 장로교 공의회로서의 지도력 이양과 함께 교회 자립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의해 세워진 주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 역시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제 그 사인에 그 인터넷이 불안하다 그러면 조금 멈췄다가 합니다.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비한국인 선교사 및 캄보디아인 개신교회와의 긴밀한 동력을 위해 연구개발 사역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읽은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고요. 아마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그거는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은 이렇게 제대로 읽으려고 노력을 그 저자의 논지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런 그 설문지나 인터뷰로 이제 어떤 논증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는 이런 또 아직까지 뭐 그래서 뭐 생각이 있지만 현재에 그 이렇게 논문을 쓰고 또 이게 통과가 된 논문이고 이제 박사님으로서 이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전문가의 반이 그 장원익 선교사님의 논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박사 논문을 캄보디아에서 쓰고 이것은 아마 그 학교에서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캄보디아에 대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사들에게 현장에서 실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쉽지 않고 많은 어떤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논평에 뛰어들고 있고요. 논지에 대해서 먼저 저의 생각을 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저자의 논지는 잠재력이 충분한 크메르 민족이 자국의 민족 자립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요. 말하자면 선교사는 캄보디아 교회를 캄보디아 목회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도록 교육하고 위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그리고 자치에 초점을 둔 자립교회 정책을 또한 말하는 거고요. 자정과 자립을 하지 못하더라도 리더십을 위임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원칙적으로 논평자는 이 논지에 자치가 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치가 아니라 일단의 그룹적 견제와 지도가 전제된 상태의 자치에 그 이런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그 논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선교 역사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설문을 빙자한 저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도 합니다. 그래서 설문 자체가 사실은 이것을 설명한 것, 설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보고 우리 신학생들이 설문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참 그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은 캄보디아 개신교의 시작은 교단 선교가 아니라 종말론적 선교의 경향이 강한 선교단체의 선교였다. CNMA는 사실은 교단이 아니었죠. 처음에 입각한. 그리고 선교하면서 종말이 빨리 오게 하자라는 예수 재림에 대해서 선교교에서도 아주 그 극단적인 형태에 있는 성격을 가진 이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선교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CNMA가 현재도 존재하고 1974년에 디노미네이션으로 바뀌어졌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그것이 캄보디아에 적용된 것은 1993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CNMA가 캄보디아 조직이 우리 장완일 선교사 (48년에) 세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바뀌어졌고요. 지금도 이제 이 교단이 전 세계에서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는 교단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CNMA 이후에도 70년, 75년까지 한국 선교사들이 오기 전까지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대부분 다 들어온 게 교단 선교사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교회를 했죠. 말하자면 파라처치로서의 선교단체들이었고 그 자체가 자립교회가 아니며 자립교회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이 단체들 자체가
기존으로 항구적인 성격이 아니라 기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교단체잖아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전도하고 교회 그룹을 형성하다 보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파라처치로 캄보디아의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개념이 굉장히 다들 헷갈려 해요. 우리는 그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파라처치가 아니고 교단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초를 깔고 나중에 파라처치 운동이 나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의 갈등이 있었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파라처치로서의 교회 개념이 형성되었었죠. 그래서 대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무심하고 오로지 복음 증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도로 파생된 교회는 조직 교회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자립과 자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치를 요구할 때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많은 선교사들처럼 실효성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캄보디아 목회자가 주동이 되어 교회를 개척했다면은 온전한 자립까지 캄보디아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는 그 긴 시간 걸린다는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선교사가 개척한 선교사 교회였다가 캄보디아 교회로 나가는 경우는 리더십의 이양과 더불어 오는 경제적인 문제와 리더십 갈등으로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더 빈번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 리더십 이양 저도 굉장히 주장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입장이지만은 굉장히 염려가 많이 있어요. 캄보디아 교회 형태와 비슷한 게 태국 교회인데 태국 교회는 아직까지 자립이 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실정이고 태국 교회는 캄보디아 교회보다 100년을 앞섰고 처음 시작은 교단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태국 선교사들도 그러고 제가 이전에 태국 선교를 한 20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시비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읽으면서 좀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반면에 무질서했습니다. 자전하고 자립할 수는 있었지만 자치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생존은 가능했지만 자치라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정도로 있었죠. 기독교라는 종교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그러지만은 종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조직 교회로서의 위상은 미미했고요. 이단에 대한 대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교회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초대교회를 교회 자립의 모델로 볼 때에 교리와 실천에서 제도화된 교단교회는 굉장히 한계를 느끼는 모델이 됩니다. 캄보디아의 많은 교회들이 교단적 체계가 없는 선교단체의 결실입니다. 교단교회가 아니다 보니 무질서하고 이단에 취약합니다. 자치는 한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목회자가 똑똑해서 하다가 그 목회자가 바뀌어지면은 자치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나가는 것들이 항구적인 것을 갖기가 어려운 자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캄보디아의 리더십에 대한 그 신뢰의 근거로 600년 전에 존재했고 망했는 캄보디아 역사를 언급하는 것은 과거죠, 그죠? 과거 600년 전인데 그 사이에 캄보디아는 엄청나게 바뀌었고 그것을 소망하지만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선일문과 몇 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굉장히 복잡한 논지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읽어나면서 계속 좀 마음의 무리함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설문의 결과보다는 저자의 해석, 그래서 함이라는 말로 굉장히 길게 엄청나게 길게 쓰셨는데 저자의 해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또한 이제 자신의 연구의 한
자신을 연구의 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도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총론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립의 문제는 사실은 그 개인에게만 달려 있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와 또 이제 선교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어서 만들어지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 경제적으로 자립 못하는 거, 그러니까 자취만 하는 게 그게 진짜 자립이냐? 그리고 그 자취는 너무 뭐랄까요,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자기들 그냥 무진정 도와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라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않느냐. 이게 과연 자립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자립이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것을 우리가 실험을 하고, 우리의 목표가 자립교회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여기에서 생각을 모으고 같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선교사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동로회는 하나의 그 어소시에이션이니까 이런 것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같이 다 동의를 한다면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래도 이제 이 화두를 본격적으로 논문으로 싣고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많이 받아들여지면은 또 하나의 진일보된 어떤 캄보디아 교회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논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럼 곧 이어서 아까 못하신 오 목사님 계속 이어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 시골에 와 있더니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하네요. 캄보디아보다 더 후지네요. 이놈의 유레카라는 시골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끄면 더 잘 될 것 같아서 일단 비디오를 끄고 그러면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쉐어하면서. 이제 보이십니까? 네. Great. 그러면 제가 아까 그 했던 것 같이 그 비디오 그 풋노트에 대한 그 유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했고, 두 번째는 그 신약 배경에서 말하는 교회 자립. 그런데 그 신학적인 배경에서 했던 거와 그 마지막 리서치와 연결점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민족이라고 쓰고 한국말 페이퍼에 한문과 영어와 헬라어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necessary 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교학적인 그 발견인데 그 자체는 굉장히 commendable 하지만 그 biblical research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오히려 그냥 simply 한국말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분석 결과에서 페이지 5에는 제가 이걸 사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전체 논문에서도. 그래서 보면은 10대에서 30대까지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논문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에 대한 어떤 퀄리피케이션, 왜 그렇게 뽑았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런 거를 떠나서 가장 이런 건 전무후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CRRC 우리가 벌써 7년 반 동안 캄보디아 연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캄보디아라는 컨텍스의 연구는 거의 모든 연구가 새롭고 거의 모든 연구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리소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남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익스텐시브하게 연구한 거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 전체적인 연구가 이게 질적 연구인가 아니면 양적 연구인가 확실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논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으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 서베이를 하다가 서베이가 모자라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논문을 그릴 때는 내가 이것은 질적 연구였다 아니면 양적 연구였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결과 103명에게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그 설문지에 응답란에 자신의 글로 쓸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리서치가 제시하는 범위 외에 그 답 외에는 초이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설문지를 쭉 읽으면서 만약 내가 설문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안 나와 있는데 1, 2, 3, 4 그 다음에 5 기타 등등 뭐 노트 해가지고 내가 짧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설문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 좋은 예로 페이지 6에 이론적 함의 implication에 나온 것처럼 질문에 헨리 벤과 루푸스 앤더슨의 자립 정책의 질문은 답은 거의 예측되었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10살에서 30살짜리 애들한테 헨리 벤과 루푸스 앤더슨 자립 정책을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걸 걔네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선교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모르는데 그거를 10살에서 30살 난 캄보디아 애들한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implication 이론적 함의에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 헨리 벤과 루프 샌더슨을 당연히 알아야 될 사람에게 물어보진 않았는가 혹시 CNMA 사람들은 그걸 다 잘 알고 있지 않았나 보다. 예를 들어 왜냐하면 어셈블리 업과 저 같은 경우는 베프티스트를 연구할 때 예를 들어 로리 베프티스트의 유명한 사람을 알았느냐 물어보면 다 알죠. 그러나 장로교는 99.9% 모릅니다. 베프티스트를. 그 신학자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건 조금 더 좀 더 디설먼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가 아닌 삶으로서의 영향력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한 명에게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게 만약 부흥집회였으면 이 포인트에서 제가 아마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방법론을 정말 존중하지 않고 역사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러죠? 그런 말 한국말에 있던데 뭐 꽁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참 너무나 많은 컨퓨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온정주의와 교육자의 관계 하면서 앙코르와트를 뛰어넘는 제자 양육 그래서 좋은 결론은 저는 전체적 결론은 좋다고 보지만 결론을 연구한 데이터와 좀 더 친밀하게 연결시켜 발표하면 더 완벽한 페이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구한 거와 막 나중에 막 장완익 선교사님 막 패셔너하게 막 1, 2, 3 막 외치는 것들과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막 너무 은혜스럽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첫째, 아까 뭐 벌써 발표하셨지만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발표 및 출판하기.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논문을 발표하면 무의미합니다. 왜? 그거 읽어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250페이지 읽어줄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거 교수들 몇 명 읽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일단 영어로 발표하되 여러 권으로 나눠서 책자로 하고 아카데미아.edu 아카데미아.edu에서는 지금 1억 4천 명의 학자들이 들어와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된 거는 굉장히 리밋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0 밀리언 학자들이 영어로 돼서 발표를 하면 곧 여러분 이제 장완익 선교사님한테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영어로 이러이러한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와달라, 이런 거에 논찬을 써달라. 그래서 사실 캄보디아에 대한 연구는 영어로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어화가 세계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참 좋은 논문인데 한국말로만 그냥 발표해서 한국 사람만 읽기에는 조금 너무 아쉽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좋겠고, 두 번째, 캄보디아 선교를 많은 곳에서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캄보디아 선교 연구원이 CRRC가 지금 뭐 우리 7년 반 있었지만 연구원 선배로서 후배들과 또 새로 나오는 분들, 더욱이 캄보디아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많이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구한 거에 의하면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를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을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라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를 이번에 접했는데요. 뭐 캄보디아 미션 인스티튜션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인데 또 우리는 캄보디아 연구원이라고 했고, 여기 또 캄보디아 선교 연구원, 캄보디아 역사 연구원 우리 이제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동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 같은 거를 연구하고 있고, 더욱이 자립교회에 대한 것. 그래서 캄보디아 미션 인스티튜트도 자립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 원하는데, 그건 뭐 우리 장완희 선교사님도 박사 논문 썼고, 저도 8년에 걸려서 박사 논문 썼고, 근데 그것이 또 새롭게 연구되지 않고 연구된 것을 계속해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셋째, 사역 숫자를 줄이고 연구에 집중하여 연구에서 남주기의 삶을 살기. 이건 장완익 선교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사역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고 나이 들수록 몸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김영길 총장님이 쓰신 공부에서 남주자, 이게 한국말도 나오고 영어로도 나와가지고 미국 아마존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사가지고 지금 읽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선배로서 선교 연구, 캄보디아 선교사, 저도 이제 캄보디아 연구 들어가고 캄보디아 2001년도부터 들어갔으니까 지금 20년 됐는데요. 2007년도부터 살기 시작했고, 그래도 오래 산 사람으로서 좀 연구하면서 그 연구한 것을 좀 나누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일단 공짜로 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모든 연구 발표와 책과 그 비디오로 남겨서 많은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비드-19이라는 것과 인터넷 그 플랫폼을 주셨거든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공짜인데, 그래서 캄보디아 유튜브 들어서 캄보디아 치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 뭐 캄보디아 이상한 얘기만 하고, 무슨 뭐 아파트 얻는 거 하고 그거 하면 막 20만씩 나오고 2만씩 보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연구 그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였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또 우리 좀 지적도 해주시고, 또 더욱더 이렇게 더 발전하는 그런 연구의 분위기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모임도 가졌는데, 우리 장 목사님도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는 이제 다 그런 것들을 수용하시고, 모든 우리가 항상 졸업식 때 쓰는 말이지만, 뭐 박사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이게 연구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맛을 보신 것이니까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연구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조금 지체됐는데요. 그래도 시간을 좀 내서 질문과 응답을 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채팅룸에 지금 두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두 분 다 우리 장 목사님한테 드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장 목사님,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장 목사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응답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죠. 우리 노진채 선교사님하고 조학현 선교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 먼저 두 분 논찬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계획의 논찬이 아니라 서로 보지 못했던 시각이나 또는 말 그대로 이론만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되기 위한 논찬이 되기 위해서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앙코르 제국, 그 크메르 제국의 그 어떤 역사성 또는 정신력과 그런 말 그 크메르인이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과 개신교 안에서의 교회 자립이 연관될 수 있느냐라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 좀 더 정말 솔직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에서 13년, 캄보디아 15년을 이마에 피가 나도록 여러 가지를 해보았고, 연구라면은 정말 안 빠지고 참여했는데, 캄보디아 선교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늪과 같다. 하면 할수록 빠져들어가고 열매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수의 서구권 선교사님들이 이미 단체를 철수하고 있고, 상당히 정말 어찌 보면 열매, 아까 이규혁 선교사님 태국 말씀도 하셨지만 참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소승불급권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면 소승불급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교회 자립이나 교회 성장이 없냐? 그게 아닌 거를 정말 저는 찾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CM립 그 앙코르와 제 얘기는 제가 처음부터 꺼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7년 전에 2014년 그 지금 CRRC와 프랑크 포럼이 함께 동역했던 그런 그 진잔슨을 초청해서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때 참석한 스티브 하이드 선교사도 그 말씀을 했어요. 물론 그때 그걸 강조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어떤 아이디어랄까 그 정신적인 면에서 그 부분을 제가 도입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사례라든지 어떤 정신력을 강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연역적으로 끌어들여서 그 지도를 표현하면서 결국은 캄보디아인들이 이 기독교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삶으로, 양심으로, 인격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캄보디아 개신교의 자립에 대한 뭐 어떤 책무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좀 학술적인 전개나 논리적인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일단 그렇게 뭐 도입을 사용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노진태 선교사님이 하셨죠. 가능하시면 이렇게 짧게라도 직접 논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세계관의 변화 없이. 그러니까 캄보디아인들의 세계관의 변화 없이는 뭐 물량적인 자립주의는 될 수 없다는 자체가 뭐 제가 갖고 있는 논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단계라든지 학술적인 근거나 또 그렇게 된 사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일에 부족한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와 상황 안에서는 뭐 제가 쓸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을 했고, 오히려 제에게 어떤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논찬자도 계시고 또 다른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질문하신 분에 대한 충족을 얻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학견 목사님이나 노진태 목사님 혹시 뭐 보충 질문 아니면 이렇게 만족이 되셨는지, 예,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솔직히 말해서는 만족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이교 교수님이 뭐 지적도 하셨지만 또 제안도 하셨죠. 이런 작은 모임이나 또 이제 장 박사님 되셨지만 박사님의 이런 논문의 한 획이 조금 더 우리 캄보디아의 세계관을 좀 더 볼 수 있고, 좀 광의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립, 자치라는 이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우리 이제 한국적 배경으로 보면 그저 선교사 중심의 교회가 개척되는, 물론 그것이 유형적인 건물이란 교회도 있지만 일단 제자 양육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가 개척돼서 자치를 하는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정책 연구라는 타이틀을 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 논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뭐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 자립정책에 대한 대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저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전체 디테일하게 손을 볼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그 연구들은 우리 남은 선교사들이 더 모여서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인 선교사회의 많은 인원들이 좀 이런 쪽에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가져서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한인 선교사회는 친목 단체지 이게 어떤 뭐 교단이나 어떤 교회 소속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좀 광의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볼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저도 장로교 목사니까 일단 감장신을 중심으로 한 또 우리 감리교도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의 연구들이 좀 지속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좀 더 우리 장 박사님이 생각하고 또 비전을 제시한 그런 그 캄보디아 교회 연구사가 좀 더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논문 주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뭐가 있겠다고 좀 안을 파고 들어갔는데 좀 너무 넓게 이렇게 글을 쓰셔가지고 아쉬움이 있다 하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장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양봉임 공사님, 예, 그 어느 분한테 질문 드리시는 건지 한번 잠깐 보충 조언해 주시, 보충 코멘트 해주세요. 네. 그냥 순수한 그 마음으로 그냥 질문 드리고 싶어서 질문 적어 드렸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 논문을 기대를 많이 했었고,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지금 있는 중인데, 논문 주제 밑에, 논문 제목 밑에 부제로 케이스 스타디라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논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다르게, 아마 이 논문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제 논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걸로 설문지하고 인터뷰 조사에 의존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제 이거를 논지를 잡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학술적인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는 차원에서 이제 성기사님이 논문을 다 쓰셨기 때문에 이 자립이나 자치나 아니면 뭐 자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실제적인 캄보디아의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다른 기독교 크리스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외에도 캄보디아 자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로 이제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성사님이 연구를 해내시고 이제 결론을 도출해 내시는 가운데 다른 교회적인 이유 말고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잡고 있던 이거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자면 지금 논평하셨던 분 중에서 이제 그 오석환 선교사님이 쓰셨던 그런 내용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페이트런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에서 원인을 잡을 수 있다고 최근에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등에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여쭙고 싶었었습니다. 네, 코멘트 장 목사님 어때 응답해 주시죠. 예. 캄보디아인의 세계관을 뭐 제가 뭐 전공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저 자료하고 또 같이 연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뭐 말 그대로 2000년 전이라는 거꾸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갔고 캄보디아에는 구체적으로 뭐 가설은 있지만 이게 문서적으로 확정된 사실 이제 오래된 선교 역사는 없고 불과 500년 전에 천주교 그리고 100년 전에 개신교 이 두 가지인데 그때 같은 동시에 이제 북부 인도를 중심으로 했던 뭐 말 그대로 불교라든지 그 전에 힌두교 사실은 힌두교와 소승불교도 캄보디아인들을 볼 때는 외국 종교고 천주교와 개신교도 외국 종교인데 지금 캄보디아인들이 생각할 때 힌두교와 소승불교를 외국 종교로 솔직히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말 좀 더 넓게 이런 시간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쭉 생각해 보면 그만한 지도자를 못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캄보디아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종교 다원주의, 이제 힌두교를 배경으로 하는 그 캄보디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절대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뭐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지
안 돼도 되고 돼도 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나머지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절대자이시고 이게 거래예나 조건도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도 제가 이제 서구권 선교사님들의 비유를 들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논리를 배우고 있고 가져가는데 캄보디아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그런 도입도 했었는데 만약에 CNMA 처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를 주고 2년 만에 성교학교를 세우고 3년에 뭐하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 역사를 하지 않고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캄보디아 사개국만을 연구했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의 가정이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캄보디아인들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캄보디아인들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캄보디아인들이 볼 때는 뭐 저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좋은 일 하니까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열심을 부리고 막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선교사들은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지? 나는 그 두 가지의 갭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뭐 영적인 방해다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을 잘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면서 우리 양봉윤 선교사님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최정규 선교사님 질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장성교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논문이 이제 저처럼 개척했던 교회나 병원들 재산이라든지 리더십을 넘어가고 있고 넘긴 데도 있고 한 저 같은 상황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교회의 자립이라는 게 개교회나 어떤 리더십 이상으로 교단 차원에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논문에 보면 우리 장로교 동로회가 개별 교단 중에는 거의 가장 큰 교단에 속하는데 자립화된 비율을 따지면 가장 저조하다.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미 각 지방까지 전체 총회라 그럽니까? 지방까지 리더십이 다 인양되었는데 장로교는 전혀 그러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피하고 큰 아웃라인이라도 우리 장로교 노회가 정말 현지 캄보디아의 노예가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대략적인 비전과 계획, 기간, 안목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요람되기도 하고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도 뭐 본문 중에 말씀드렸지만 지도력이 이양된다고 해서 자립되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도력이 중요한 한 몫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라고 부르는 리더십 분야, 그리고 경제적인 분야가 있고, 그리고 그 자치나 자립보다 더 앞서는 것이 저는 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전 부분이 먼저 앞서면 자립이나 자치는 정말 따라올 수 있는데 자전,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안에서 현지 캄보디아인들이 스스로 전도단을 조직하라고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헌금을 하고 전도라는 것을 정말로 자기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캄보디안 개신교인이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놔두고 아예 뭐 자치부터 하지 자립부터 하지 그거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치제라는 걸 먼저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캄보디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종교, 개신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가 장로교를 제외하고는 캄보디안 리더십으로 이미 교체됐습니다. 전 박사님 계셔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10년 전에 제가 전 박사님이랑 함께 종교부에서 조가는 무슨 단체에 갔어요. 이미 제 공유 때입니다. 그때 전호진 박사님하고 저하고가 공유 대표로 갔어요. 물론 그때는 감리교도
이제 선교사가 있었죠. 그러나 벌써 10년 지난 지금은 2018년에 감리교 연회를 세워서 이제 캄보디아인 감리사를 세웠고, 그 한국인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는 한국인 장로교 한국인 감리교 선교사는 옵저버회원에 불과합니다. 그거를 어쨌든 송진선 선교사님의 글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장로교 동로회는 현직 노회장을 한국인이 하고 있고, 물론 마음의 계획은 불과 수년 내에 이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러나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거꾸로 캄보디아인들의 준비나 또 한국인 선교사들의 준비나 이 두 가지가 정말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숫자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이 모든 면에서 그게 어떻게 수치로 측정될 수 있느냐, 그것이 거꾸로 제 자문이었습니다. 제가 결론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캄보디아 교회 자립을 연구한 자체가 내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 자립이라는 것이 수치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외국인 선교사 입장에서 캄보디아 개신교 자립을 연구했거든요. 연구한 것 자체가 캄보디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좀 진짜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아까 노진 때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하게 한두 가지로 해결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총대를 먼저 냈달까 이런 쪽으로 이제 했으니까, 제가 한인 선교사가 됐든 동노회가 됐든 개인적이 됐든 CRS가 됐든 캄보디아 교회의 연구원이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어쨌든 캄보디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정말 소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답변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만 제가 이렇게 좀 드라프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예, 제가 채팅룸에도 남겨놨지만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우리 전호진 박사님께서 총평 및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죠. 그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지금 안 들립니다. 그 음소 제거하셔야 돼요. 예. 음소 제거하셔야 돼요. 예. 누구한테 좀 도움을. 안 들려요. 예. 지금 뭐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이제 관리자가 확인해 보니까 뭐 시스템이 안 맞았다가 전 박사님께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야 이제 오디오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박사님께서 나가셨다 다시 들으시면 바로 전 박사님께 마이크를 드리기로 하고, 그 사이에 혹시 한두 분 말씀하셨으면 하시죠. 뭐 그래도 시간을 최대한 지키겠지만 일단 전 박사님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오디오 보죠.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네요. 저희 얘기가 들리시면 우리 전 박사님 나갔다가 다시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예. 옆에 있는 분이 도와주실 수 있으시면. 예. 지금 안 들려요. 그 마이크가 지금 꺼져 있어서. 예.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고,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한 분 더 지금 아직 안 됐네. 그게 왜 안 될까? 예. 됐습니다. 예, 들립니까? 예. 내가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음을 닫아 놓고 이거 좀 늙어서 오늘 이렇게 잘 듣고 이어서 잘 안 들렸습니다. 내가 이 귀가 어둡고 지금 보청기를 끼고 듣는데, 우리 먼저 장 박사님 수고 감사드리고, 첫째, 논문과 어떤 발표를 해도 비판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의 소지는 뭐 말할 수 없고, 여기서 여러분들 그동안의 이 수고, 앞으로 마지막 역시 우리 장로교회가, 내가 좀 빨리 말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 최선 교사님 질문, 감리교와 장로교에 대해서, 제가 감리교에서 새 학기를 통역을 통해 강의한 사람으로, 우리 장로교 한 가지 이럴 때 동노회 노회장이나 그 노회 임원들이 참석해서 우리 장로교의 자립 문제를 논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이렇게 늘 우리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것,
자, 오케이. 호소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선교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장 목사님 연구 활동도 지금 미안합니다만은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미국에 있는 지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강의를 부탁해서 이제 녹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호소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은 140년 전에 그때는 종교에 있어서 불교, 유교 전혀 비판할 힘이 없었고 샤머니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학자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좋게 나쁘게 지적하는 것 참석해야 됩니다. 옛날 한국 교회는 개인주의적 그 종교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 개인주의적 종교 선택의 자유가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반면에 그 개인주의가 결과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연합주의로 되어야 되는데 연합이 되지 못하고 개인주의로 계속 전락하고 있다. 오늘 이거 내가 호소합니다. 잘 들립니까? 예. 네. 오늘 우리 한국, 캄보디아나 어디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둘째 우리 오늘 장 박사님으로 학위 논문을 축구하면서 자립의 의지, 그 초대 교회를 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이교육 선교사 참석했는데 초대 교회는 제도적 교회가 안 됐다. 그 뭔가 조금 잘못됐어요. 에드와드 기본의 로마 제국 흥망사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와드 기본은 로마 교회는 굉장히 타락한 교회로 보고 있고 초대 교회 300년까지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독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론 교회고 그 목회 서실에 나오는 교회는 제도적 교회로서 타락했다. 제도는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발표된 것 가운데서는 그 초대 교회가 뭔가 제도화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조금 우리 일반 학자들과는 우리 한국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아쉽네요. 배치가 됩니다. 그거 한 번 더 연구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 목사님이 초대 교회를 잘 설명해서 감사한데 초대 교회는 한 개 교회 중심으로 자립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바르넥을 중심으로 그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시금 바르넥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 도시 안에 교회가 서로 자존했고 바울이나 외국 지도자 없이 자존했고 스스로 행정 교리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는데 우리 이규혁 선교사 초대 교회는 제도가 없어서 이단에 약했다. 그러면 지금 동남아의 이단은 전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 지금 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과 미국의 이단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큰 두 나라 교회가 이단을 제일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은 제도가 발전하지 못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그 균형을 갖춰야 되겠고 다음에 우리 장성 교사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CNMA 교회는 또 아까 또 이성 교사도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데 AB 신부소는 장로교 사람으로서 성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크리스천니티 앤드 미셔너리 얼라이언스입니다. 교회라는 대신에 크리스천니티를 썼거든. 교회도 되고 제도적 교회도 되고 선교도 하는 것이 CNMA입니다. 그러니까 CNMA는 단 파라처치가 아니라 처치와 파라처치가 결합했는데 다만 신학적으로 전천연설을 때문에 했다. 그건 잘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 CNMA가 AB 심손이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장로교를 떠나가지고 크게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AB 심손의 그것이 사중주 복음은 역시 감리교적인 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CNMA는 처음부터 경제적으로는 선교사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CNMA는 자립하는 나는 경제적으로는 자립했고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전부 다 하층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 있을 때 CNMA
그 선교사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MDB 학생이 없습니다. MDB 학생을 받아주겠습니다. 받아주고 말 정도가 아니고 저게 우리 그 CNMA의 우리 현지 목사님들 누구든지 우리 학교 와서 강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저게 누가 키 작은 그 목사님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어른을 내가 캄보디아 교회사를 가르치도록 만들었어요. 학자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가 쓴 캄보디아 선교 역사를 마침 그 번역한 것이 있어서 그걸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했답니다. 하나 이미 저 CNMA는 처음부터 경제적으로는 자립했는데 베트남이나 CNMA나 한 가지 아실 것은 전부 목회자들이 그 뭡니까 교육이 없는 하청 계급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었죠. 자, 2년 전에 제가 하노이 북부 바이블 칼리지 공산당 인정가에서 천불 주고 강의를 했어요. 30명 전부 다 몽족인데 거기에 본부가 있어서 8명의 본부 그 CNMA 교회 임원들이 저 대접하길래 제가 대접하면서 그 영어 잘하는 우리 통역자를 통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 8명 총회장, 총무 임원들이 하나도 영어를 못했어요. 그것을 보고 야, 이 리더십에서 CNMA가 역시 약하구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느 지상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태국은 미국 북장로교회가 많은 대학 학교를 세워서 사회적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병원 학교가 있지만은 그 사회적으로는 도움을 많이 주지만은 그 기관을 통해서 크게 큰 우리 태국을 움직이는 기독교 지도자가 배출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동남아의 한계고 우리 CNMA는 좀 이렇게 지적인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저게 다음에 그런 점에서 제가 결론은 그 자리 원리를 아까 장 박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전도하는 교회, 전도와 지도력이 있으면은 경제적인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감장신에도 현지인 지도자들이 그 지도력이 약하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데 감리교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감리교는 학장을 처음부터 제가 가보니까 인계했잖아요. 그 학장 자격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누굽니까 저 감리교 우리 선교사님 참 훌륭해요. 그 저기 한국 선교사 완전히 주도력을 가지고 5 감리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를 세우고 처음부터 감리교 신학교 교수 학장은 송진섭 저기 아주 참 그다음에 모든 돈도 개인으로 안 주고 총회로 줘서 총회가 주는 것 우리 장로교회도 제가 그걸 많이 제안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돈 주지 말고 반드시 조직 대 조직으로 돈을 주고 그 잘못 쓰는 것도 그들의 책임이죠. 그런 점에서 오숙한 박사님 그 박사학위 논문 뭡니까 주종관계가 되는 그 패트론 클라이언트 돈은 1대1로 주게 되면은 반드시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지요. 절대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 기타 모든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돈 주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그 힘이 없어지지만은 오늘 그렇게 제도 교회 대 교회 기구 대 기구로서 돈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회 또 신학교 참 제가 6년 동안 감장신에 있은 것을 제일 보람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너무 큰 건물을 지어서 언제 현지 교회가 그것을 이양해 가지고 이양을 받아서 할 수가 있겠느냐. 빨리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는 소위 말하는 현지화가 가됩니다. 자, 결론으로 우리 경제적인 자립은 저도 한 교회 자립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한국 교회 70%는 경제적으로는 자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미자립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왜? 한 교단 안에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우는 것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미자립이라고 전체적으로는
자립으로 봐야 되지 개교회 단위로 보지 마시고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회 140여 교회가 전체가 경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은 그 우리 장로님 저 깜뽕 천암입니까? 깜뽕짬입니까? 그게 그 몇십 교회 전부 바다 고기 잡고 농사 지으면서 설교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모델을 채택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다만 캄보디아 장로교회가 그 현지인이 전부 다 주도하고 모든 신학교도 빨리 학자를 만들고 어느 정도 THM 정도 나와도 학장으로 인계해주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뒤에서 그야말로 파트너십을 이루는 거죠. 완전 철수가 아닙니다. 자꾸 이제 이양을 말하면 철수로 생각하는데 철수 안 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즉 우리 캄보디아도 이제는 캄보디아 교회가 커서 선교하는 교회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을 때도 그 필리핀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 참 잘한 겁니다. 물론 돈이 약해서 우리가 좀 도와줬죠. 인도, 나갈랜드, 중국 전부 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키워가지고 보내는 것. 이 모델을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이제는 캄보디아 교회가 경제적인 자립은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조직으로 교단적으로 리더십을 세운 다음에 그 교단이 선교하는 교회로 키워지면은 자립하는 교회가 된다. 자, 이제 할 말 많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아까 오 박사님 그 아카데미아 영어로 제 글이 한 10개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쓴 캄보디아 교회사가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슬람이 늘 보면 세계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장 박사님 저기 논문을 아카데미아에 실을 정도로 하게 된다면 미안하지만은 영어로 쓸 때는 그 자립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고 좀 논문을 좀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조금 더 발전시켜서 아카데미에 실어가지고 우리 캄보디아 교회를 알리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 박사님, 물론 캄보디아에 지금 안 계시지만 늘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 연구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좋은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캄보디아를 사랑하시고. 예. 미안하지만 카카오톡으로 늘 지금 그 선교 뉴스 글을 학자적인 학문적인 글을 실어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등록해 주시면은 제가 글을 매주마다 보내드립니다. 예. 그러면 정해진 계획대로 마치는 기도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잠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장성교사님 우리 캄보디아에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원 또한 베트남인 중심의 선교 사역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고생한 끝에 자립에 대한 이 귀한 원리 논문으로서 학위를 받게 된 것 감사하며 여기에 30여 명의 선교 동력자들 한 자리에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참여하고 귀한 이렇게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비판을 통해서 발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캄보디아 교회가 현지 교회가 날로 발전하여 캄보디아를 복음화하는 역사 일어나고 우리 선교사들은 그야말로 귀한 파트너십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늘 이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동참한 모든 우리 종들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단 정해진 순서는 다 마쳤고요. 우리가 사실 대면으로 했으면 오늘 또 박사학위 또 축하하시는 우리 장 목사님이 점심이라도 이렇게 대접하실 텐데, 그죠? 근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고요. 대표님 정신값 벌었다. 하반기에 출판을 하거나 번역하거나 할 때는 꼭 이렇게 전달해서 저기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6월 달에 봐요. 6월 26일 교회사 큰 거 같은데 그때도 줌으로 합니까? 예, 일단 뭐 또 연락 드릴 겁니다. 일단 줌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종료.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어요. 예. 오케이. 예.